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50%입니다. 두 분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뭐 같은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봤을 때 50%가 넘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두 분께 드릴 질문은 이대로면 어대명이라고 해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대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최종 변수는 없을지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뭐 이거는 그러면은 홍석준 의원부터.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저는 지지율은 좀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점이냐면 50% 넘은 게 정점이다. 예, 일단 저는 저 조사는 저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상으로는 또 다른 어떤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그 수치상으로는 아마 최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시점이 정점이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떤 탄핵 전국 직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또 두 번째는 지금 보수 우파였던 진영의 상당수의 분들이 탄핵 인용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에 있던 경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좀 무관심한 층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일부는 또 윤핵인을 비롯해서 좀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불신한 층도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점에 지금 있다고 보고 이제 후보가 최종적인 결정이 되고 또 뭐 한덕수 권한 대행과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또 치열하게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 어떤 정책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부재 문제 등등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은 또 자유우파 보수 진영이 이제 결집하게 돼서 좀 막판에는 좀 치열한 어떤 그런 어떤 경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 어대명이라는 어떤 그런 것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진 듯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뭐 여러 가지 리스크 그리고 중도 우파가 결집하는 거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조홍천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막판에 변수랄 게 좀 있을까요? 도저히 찍을 사람이 없다. 네. 라고 하시는 국민들이 지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권까지 행정 권력까지 차지할 경우에 거기다가 저 당내 경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에 필적하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유일 체제로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회 권력 완전히 잡고 있고 행정 권력 완전히 잡고 있고 그나마 법이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거부권 하던 것도 이제 뭐 그냥 프리패스고 뭐 인사도 그렇고 막을 도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도저히 손이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맞서는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분들도 뭐 못 짓겠다라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쾌히 그 이재명을 대신할 쪽에 손이 가게 하려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깔끔하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을 하고 그 위헌적 계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날을 세우고 또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동의를 일단 국민의힘이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나중에 경선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한다면은 한덕수 대행은 이거보다 조금 더 센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말의 집집안 같은 게 없어야죠. 그게 지금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그 플러스. 예. 저대로 하면 되겠네. 우리나라 나아지겠네 하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예. 본외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헌법 84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면은 재판이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 우리의 헌법의 아버지들은 형사 피고인이 유력한 후보로 나와가지고 당선까지 되는 경우를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법적 지금 공백이 있는 거죠. 네. 해석을 아직 근데 내려준 게 없는 거죠. 결정한 게 없는 근데 거죠. 대법원이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지금 갖고 있고 어쨌든 오늘인가 내일인가 뭐죠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마감이 되는 걸로 알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 주심 재판관 아니 주심 대법관이 네. 선정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는데 대법원의 심리는 1, 2심하고는 달라서 서류 재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에 그 탄창에 딱 꽂혔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격발만 하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뭐 빠르게 하려면 일주일 만에 할 수도 있고 길게 하려면 뭐 몇 년을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84조 해석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눈치 본다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 다른 사건들도 지금 뭐 중앙지법이나 수원지법이 많잖아요. 예. 거기는 계속 사람이 나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과연 사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인데 만에 하나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뭐 파기환송이 됐건 파기자판이 됐건 결론을 내준다면 파기자판돼 가지고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뭐 5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를 파기자판해서 피선거권을 없앤다. 그건 사법부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상상할 수 있는 게 파기환송을 하는데 파기환송을 한다는 거는 유죄 취지로 지금 무죄가 났으니까 네.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환송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는 그 나올 가능성은 수도- 남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6월 3일이면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이 대법원 마음인데 예. 그래서 파기환송을 하면은 국민들 마음에는 2심에서 무죄만 안 받았으면 이거는 피선거권 날라가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그거는 변수가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내 경선에서 합산 득표율이 89.56%입니다. 90%가 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고 후보가 되는 것에는 별로 뭐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놓는 경선 후보 자체 공약 자체가 다 대선 공약이 되는 건데 외교 캐치프레이즈도 실용 외교다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드릴 질문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중국의 셰시에 일본에서 아리가 또 미국에서 땡큐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홍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표 말을 믿는 사람이 바보죠. 이재명 대표 뭐 말한 게 뭐 지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선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나같이 깨끗한 사람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알뜰하게 예. 송영길 그 지역구에 가서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불체포 특권을 챙긴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또 김포공항 뭐 이전 어쩌고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지키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죠.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 각 국가별 인식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훈련하는 것 자체가 자유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후쿠시마 방류를 하면 제2의 태평양 전쟁의 선전포고다. 이런 예. 어떤 이야기를 하고 미군에 대해서 미 군정에 대해서는 점령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또 그 북한의 어떤 김정은에 대해서 선대의 즉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평화에 대한 어떤 노력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실제 그런 발언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에는 끝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저는 보여왔는데 그런 것들을 실용 외교라는 개념으로 저는 지금 한 단지 대선을 앞두고 포장을 하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대선을 지금 앞둔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조영께서 말씀하신 게 딱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의 권위자가 현재 누가 뭐래도 허영 교수입니다. 예.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던 것을 똑같이 허영 교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84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대통령이 되면 재판 안 한다. 그것이 거짓말이고 68조 사망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68조요. 예, 사망. 네. 예. 재판 등의 사유로 대통령이 거리가 될 때는
그 재선거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즉 재판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존의 재판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이 된다는 거라고 허영 교수가 강력하게 최근에도 이야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막 바꿔가지고 예. 막 개정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면소 내지 이런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건 뭐 내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예. 그 거부권도 뭐 하니까. 예, 네. 즉 입법 기존의 독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한 그런 네. 방법으로 저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한마디로 말하면 참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조 의원님 얘기로 좀 마무리를 예. 해볼까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실리 외교 네. 실용 외교예요. 실용 외교? 네. 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뭐 말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 그 기조가 갑자기 그런 쪽으로 간다고 다들 믿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네. 외교라는 거는 대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국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믿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그동안에 꾸준히 그 싸워온 족적들은 네. 어쨌든 좀 중국한테 왜 저렇게 좀 약하지? 라는 게 계속 쌓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전부터 지금 예를 들어 뭐 서해상에 구조물 만드는 거, 네.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세게 얘기를 강경하게 뭐 네. 한다든가 해야지. 얼마 전에 그 알릴레온가 뭐 유시민 작가 네. 그 유튜브 나가서 예. 뭐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 뭐 러중 관계도 뭐 잘 관리해야 된다. 네. 뭐 쌀로 밥 짓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말씀만 그렇게 한미 동맹 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한미 동맹 없으면은 사실 우리 안보가 지금 유지가 지금 힘든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대중국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국민들과 또 미국 예. 조야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크겠네요. 볼 겁니다. 네. 말만 그렇게 한번 에드벌룬 띄운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기 전에 예. 저도 다음에 나오면 명찰 네. 저희가 세 번 나오시면 예, 하는데 예, 두 예. 번 나오셨고 다음에는 준비해 놓을게요. 되게 부러운 모양이죠.